야, 박만수, 너 아직도 그 똥차 타냐? 냄새나니까 저리 좀 꺼져. 동창 회장은 제 양복에 위스키를 들이붓더니 5만 원권 몇 장을 바닥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옛다 세탁비나 해라. 똥차 끌고 다니는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동창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호텔 밖 진흙탕으로 쫓겨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잠시 후 호텔 진입로를 마비시키며 나타난 검은 롤스로이스 행렬의 주인이 바로 제 며느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비참했던 칠순 잔칫날, 재벌가 며느리가 선사한 기적 같은 복수.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스한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박만수의 콧등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박만수는 마당 한 구석에 얌전히 서 있는 회색 티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부드러운 천을 펼쳐서 차 지붕 위에 쌓인 이슬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가 차창을 문지르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이랑 같이 동창회 가는 날이네. 당신도 이 차 타고 나랑 전국을 다 누볐잖아. 기억나지? 대시보드 위에는 빛이 발해서 노랗게 변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박만수가 티코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오늘 참 좋아했을 텐데. 내가 우리 동창들한테 당신 자랑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말이야. 박만수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낡은 가죽 시트에서 나는 퀴퀴하지만 정겨운 냄새가 박만수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박만수가 낡은 열쇠를 구멍에 꽂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탈탈탈탈. 엔진이 기침하듯이 몇 번 소리를 내더니 이내 묵직한 진동과 함께 시동이 걸렸습니다. 박만수가 핸들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녀석아. 오늘도 힘 좀 내보자. 우리 집사람이 제일 아꼈던 너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최세희가 급하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최세희는 고운 한복 위에 외투를 걸친 채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 차를 타고 가시게요? 제가 기사 딸린 리무진 벌써 대기시켜놨어요. 박만수가 창문을 내리고 최세희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희야, 아비는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 차가 낡았어도 내 발이 된 지가 20년이야. 나는 이게 제일 편해. 최세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차 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동창회잖아요. 아버님 칠순인데 남들 눈도 있고 아범이나 저나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박만수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이 편하면 그만이지. 우리 집사람이 나 처음 공무원 됐을 때 선물해준 차 아니냐? 나는 이 차랑 같이 갈란다. 최세희는 시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세희가 양복 안주머니를 매만지며 슬쩍 검은색 카드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이건 꼭 가져가세요. 제가 몰래 넣어두는 거니까 아범한테는 비밀이에요. 아셨죠? 박만수가 주머니를 확인하려 하자 최세희가 손을 잡으며 막았습니다. 비상금이니까 그냥 가지고 계세요. 친구분들한테 비싼 밥도 사시고 기죽지 마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박만수는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며느리 정성을 생각해서 내가 잘 가지고 있으마. 고맙다, 세희야. 박만수가 낡은 기어를 넣고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로 위에는 번쩍거리는 외제차와 대형 세단들이 쌩쌩 지나다녔습니다. 박만수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박만수가 젊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해졌습니다. 박만수가 백미러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 그래도 우리 티코는 그대로구나. 안 그래, 여보? 한참을 달린 박만수의 차가 드디어 강남 한복판에 있는 JS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번쩍이는 금장식과 화려한 조명이 박만수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박만수가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보안 요원 김순경이 경광봉을 휘두르며 박만수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거기 아저씨. 이 차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뒤로 빼세요. 박만수가 창문을 내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오늘 여기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김순경이 티코에 찌그러진 범퍼를 발로 툭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동창회고 뭐고 이런 고물차 세워두면 호텔 이미지 다 망가집니다. 뒤쪽 공사장에 임시 주차장 있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박만수가 초대장을 꺼내 보여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손님인데 주차는 정식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빈자리도 많은데요. 김순경이 초대장을 뺏어서 훑어보더니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여기 빈자리는 다 귀빈용이에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는 데가 아니라고요. 좋은 말할 때 저기 진흙탕 쪽으로 가세요. 박만수는 기분이 상했지만 오늘 같은 날 싸우기 싫어서 핸들을 돌렸습니다. 진흙이 가득한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린 후에야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차에서 내리자 발목까지 진흙이 튀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신발이 다 버렸네. 집사람이 아침에 광내준 건데 미안해서 어쩌나. 박만수는 손수건을 꺼내 대충 닦아낸 뒤 호텔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여직원이 코를 찡긋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기 강당이 어디입니까? 광성고등학교 동창회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여직원이 박만수의 낡은 양복과 진흙 묻은 신발을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 지하상가 이용하세요. 여기는 투숙객 전용 로비입니다. 박만수가 가슴을 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온 사람입니다. 초대장 여기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직원은 장갑을 낀 손으로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봤더니 확인했습니다. 3층 연회장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저쪽 계단 이용하세요. 박만수는 무시당하는 기분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가자 화려한 꽃장식이 된 연회장 문이 보였습니다. 박만수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연회장은 수많은 동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비싼 옷에 금시계를 차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떠들썩했습니다. 박만수가 쭈뼛거리며 입구에 서 있자 연회장 담당 오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오 지배인은 박만수의 어깨를 툭 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물건 배달은 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박만수가 고개를 저으며 초대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배달하러 온 사람 아닙니다. 저도 이 학교 졸업생이에요. 오 지배인이 초대장을 보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초라한 노인이
우리 호텔 VIP 행사에 들어오다니. 구석 자리로 안내해. 박만수는 오 지배인이 가리키는 연회장 맨 끝 화장실 입구 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의자도 삐딱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친구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때 연회장 중앙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창회장 강득팔이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득팔이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동창들아, 오늘 내가 여기 통째로 빌린 거 알지? 마음껏 먹고 마셔라. 강득팔의 말에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강득팔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구석에 앉은 박만수를 발견했습니다. 강득팔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비열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강득팔이 마이크를 든 채 박만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저기 구석에 앉은 거 박만수 아니냐? 야, 박 선생,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박만수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득팔아. 초대장 받고 왔지. 오랜만이다. 강득팔이 연단에서 내려와 박만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강득팔이 박만수의 흙 묻은 구두를 보더니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너 설마 그 낡은 티코 타고 온 거냐? 야, 친구들아, 이것 좀 봐라. 박만수는 아직도 20년 전이랑 똑같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강득팔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한 친구가 박만수의 어깨를 밀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만수야, 너 퇴직금 다 어디다 썼냐?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었어? 박만수가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 안 한다. 그리고 이 차는 우리 집사람 추억이 담긴 차라 계속 타는 거야. 강득팔이 코방귀를 끼며 박만수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추억 좋아하시네. 돈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너 오늘 폐지라도 줍다 왔냐? 연회장은 박만수를 향한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차가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박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강득팔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다시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박만수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키며 주머니 속 며느리의 카드를 만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으면 참 속상하겠네. 내가 오늘 여기 괜히 왔나 봐. 박만수의 나지막한 탄식 소리가 화려한 연회장 구석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강득팔이 연회장 중앙에서 자신의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동창들이 강득팔의 비위를 맞추느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강득팔이 목청을 높여서 주변이 다 들리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그거 아냐? 이 JS 호텔 리모델링 공사, 그거 우리 건설사가 다 맡기로 했어. 옆에 있던 친구가 강득팔의 팔을 붙잡으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강 회장은 다르네. 이 큰 호텔 공사를 다 따내고 말이야. 강득팔이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박만수가 앉은 구석 자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나 강득팔이야. 나 정도는 돼야 이런 호텔에서 대접받는 거라고. 안 그래, 박만수? 박만수가 식어버린 국물을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득팔아. 사업 잘 된다니 보기 좋네. 강득팔이 코방귀를 크게 뀌더니 오 지배인을 손짓해서 불렀습니다. 어이, 오 지배인. 여기 박 선생 자리에 술 좀 비싼 걸로 내와봐. 이 친구는 평생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을 거야. 오 지배인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 지배인이 박만수의 젖은 양복 소매를 불쾌한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 계시면 다른 분들 식사하시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리를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박만수가 주머니에서 최세희가 넣어준 검은색 카드를 꺼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손님입니다. 오늘 친구들 술값은 내가 다 낼 테니까 다들 마시고 싶은 거 시키게 하세요. 오 지배인이 박만수의 손에 든 검은색 카드를 뺏듯이 낚아챘습니다. 오 지배인이 카드를 앞뒤로 돌려보더니 비웃음을 섞어 외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 문구점에서 파는 장난감 카드입니까? 이런 가짜 카드로 우리 호텔에서 결제를 하겠다고요? 강득팔이 그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구르며 웃었습니다. 야, 박만수, 너 치매 왔냐? 어디서 애들 장난감을 가져와서 유세를 떨어. 박만수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 며느리가 비상금으로 준 정식 카드예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오 지배인이 카드를 박만수의 얼굴 앞으로 휙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들어. 이런 플라스틱 조각은 우리 집게도 안 가집니다. 당장 나가세요. 박만수가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강득팔이 위스키 병을 들고 박만수의 머리 위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강득팔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술병을 박만수의 등에 대고 기울였습니다. 야, 박만수, 옷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소독 좀 해줄게. 시원하지? 콸콸콸. 독한 양주 냄새가 연회장 가득 퍼지며 박만수의 양복을 적셨습니다. 박만수가 차가운 느낌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득팔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어떤 옷인데? 강득팔이 빈 술병을 흔들며 박만수의 가슴을 툭 쳤습니다. 어떤 옷이긴, 걸레보다 못한 옷이지. 술 향기라도 나야 사람 대접받을 거 아니냐? 친구들이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박만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박만수는 수치심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 지배인이 보안 요원 2명을 불러서 박만수의 양팔을 잡게 했습니다. 오 지배인이 박만수의 얼굴에 침을 뱉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신성한 연회장에서 난동을 피워. 당장 이 노인네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박만수의 발이 바닥에 끌릴 정도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박만수가 버둥거리며 외쳤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도 초대받고 온 사람이야. 박만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지나 호텔 뒷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박만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섞인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가 젖은 양복을 움켜쥐고 어두운 주차장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사준 양복인데 내가 다 망쳐버렸어. 박만수가 눈물 섞인 숨을 내뱉으며 어두운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바닥에 고인 진흙탕을 피하려다 박만수가 중심을 잃고 화단 쪽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가시가 돋친 장미 넝쿨이 박만수의 얼굴과 손등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박만수는 일어날 기운도 없이 진흙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에서 서류를 보던 최세희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세희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버님 위치 정보가 왜 호텔 뒷마당 화단에 고정되어 있나요? 비서가 태블릿 컴퓨터를 조작하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 카드의 이상
감지 신호가 떴습니다. 외부 충격과 낮은 온도 알람이 동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최세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요. 경호팀 전원 호출하고 호텔로 갑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 생기면 당신들 다 각오해. 최세희의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고요했던 호텔 진입로에 경광등을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나타났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하며 차들이 호텔 정문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보안 요원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최세희가 차에서 내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호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버님 털끝 하나라도 상했으면 이 건물 오늘부로 무너지는 줄 알아. 최세희가 주먹을 꽉 쥐며 호텔 정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이 최세희의 뒤를 따라 웅장한 대열을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호텔을 감싸던 정막이 최세희의 구두 굽소리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는 시각, 고요했던 호텔 진입로에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국가 원수의 행렬을 보는 듯한 웅장한 기세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입을 벌렸습니다. JS 호텔의 총지배인과 모든 간부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로비 밖으로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총지배인이 장갑도 끼지 못한 맨손을 비비며 직원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빨리 줄 안 서고 뭐해. 회장님 오신다잖아. 직원들이 레드카펫 옆으로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행렬의 중심에 멈춰 선 최고급 리무진의 문이 열리자 J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최세희가 차가운 안광을 내뿜으며 내렸습니다. 최세희는 마중 나온 임원들의 영접을 차갑게 무시한 채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님 위치는? 지금 당장 어디 계신지 말해. 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손가락으로 호텔 외곽의 어두운 화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기 화단 끝 덤불 근처에서 신호가 멈춰 있습니다. 최세희는 임원들이 깔아놓은 레드카펫을 벗어나 진흙탕이 된 화단 쪽으로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수행원들이 손전등을 켜서 어둠 속을 비추자 진흙범벅이 된 채 웅크리고 있는 박만수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최세희는 비명을 지르며 박만수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최세희는 수억 원대에 달하는 자신의 명품 코트를 벗어서 박만수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본 최세희가 통곡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도대체 어떤 놈이 내 아버님께 이런 짓을 했느냐 말이다. 최세희의 통곡 소리가 호텔 광장에 울려 퍼지자 뒤따라온 총지배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총지배인이 옆에 서 있던 오지배인의 뺨을 후려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아, 저분이 누구신 줄 알고 쫓아낸 거야. 저분이 바로 우리 그룹 회장님 시아버님이라고. 오지배인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저는 정말 노숙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세희는 오지배인의 얼굴에 박만수의 진흙 묻은 구두를 들이밀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노숙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내 아버님을 이 꼴로 만들어? 너는 오늘부로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이야. 박만수가 신음하며 최세희의 손을 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희야 아가, 나는 괜찮다. 그냥 동창들 보러 왔다가
일이 좀 꼬여서 그래. 최세희는 박만수의 흙 묻은 손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뭐가 괜찮아요? 이 추위에 밖에서 이렇게 떨고 계셨는데 제가 당장 복수해 드릴게요. 최세희는 수행원들에게 명령하여 박만수를 정중히 호위하게 한 뒤 연회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강득팔이 박만수를 쫓아낸 것이 뭐 그리 대단한 훈장인 양건배를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냄새나는 노인네도 치웠으니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고. 위하여. 쾅! 강득팔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육중한 연회장 문이 박살나듯이 열렸습니다. 최세희가 박만수의 블랙카드를 손에 꽉 쥔 채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득팔은 최세희의 압도적인 미모와 기세에 눌려 손에 든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여긴 지금 우리 동창회 중인데 어디서 함부로 들어와. 최세희는 강득팔의 말을 무시하고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최세희가 박만수의 젖은 양복에서 짜낸 흙탕물을 강득팔의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 여자가 미쳤나? 강득팔이 눈을 비비며 소리치자 최세희가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야. 감히 우리 JS그룹의 시아버님을 짐꾼 취급하고 밖으로 끌어내.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최세희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명령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득팔 건설이 진행 중인 모든 하청 프로젝트 중단시켜. 위약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당장 퇴출해. 강득팔은 그제야 눈앞의 여자가 누군지 깨닫고 다리를 후들거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몰라봤습니다. 철수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라서 장난 좀 친 겁니다. 최세희는 강득팔의 비굴한 변명을 자르며 연회장에 모인 동창들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친구 바지에 술을 붓고 돈을 던지는 게 친구야? 당신들 모두 오늘부로 우리 그룹 계열사 연구 출입 금지야. 최세희는 박만수를 모욕한 오지배인을 가리키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지배인 놈이랑 보안 요원들 당장 경찰서로 넘겨. 폭행과 강금죄로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강득팔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최세희의 구두 끝을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계약 파기되면 저희 회사 부도납니다. 제발요. 최세희는 강득팔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박만수가 계신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인간들 명단 다 뽑아와.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니까. 최세희의 서늘한 선포에 강득팔과 동창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다시 한번 최세희의 분노 섞인 구두굽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화려한 연회장에서 박만수를 비웃던 자들의 비명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최세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을 꽉 쥐며 아버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스위트룸 안에서 박만수는 젖은 옷을 벗고 수행원들이 가져온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최세희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며 박만수의 발치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만수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 입었던 젖은 양복 대신 보드라운 비단 잠옷을 입은 박만수는 주변의 화려한 장식들을 어색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최세희가 쟁반에 정갈하게 차려진 전복죽과 따뜻한 국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세희가 국그릇을 탁자 위에 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운 좀 차리셨어요? 어제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아침부터 직접 끓여왔습니다. 박만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세희야, 내가 이런 데서 자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룻밤 방값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싸다면서? 최세희가 박만수의 어깨에 베개를 받쳐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아버님이 편안하셔야 저랑 아범 마음이 편합니다. 어서 한 수저 드세요. 박만수가 죽 한 입을 입에 넣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차는 어떻게 됐냐? 진흙탕에 그대로 두고 온 것 같은데. 최세희가 박만수의 손등을 가만히 누르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그룹에서 제일 실력 좋은 정비사들이 가져갔어요. 겉은 그대로 두라고 했으니까 추억은 하나도 안 변할 거예요. 박만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 차가 없으면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니?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 박진우가 검사 복장 그대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진우가 박만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수모를 당하실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만수가 아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바쁜 검사이라는데 내가 짐이 되면 되겠니? 나는 정말 괜찮다. 우리 며느리가 다 해결해줬어. 박진우가 주먹을 꽉 쥐고 바들바들 떨며 외쳤습니다. 강득팔 그놈,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법을 다루는 놈이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다니 제가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최세희가 남편의 어깨를 짚으며 냉철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여보, 서두르지 마. 강득팔 그 인간이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우리 아버님 눈물 흘리게 한 데가 천배만배로 갚아줄 거야. 박만수는 자식들의 든든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박만수는 며느리의 권유로 스위트룸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박만수의 청춘이 담긴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박만수가 가방 안주머니에서 누렇게 변한 수첩과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희야, 사실 내가 너희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다. 강득팔 그놈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악연이었어. 최세희와 박진우가 박만수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만수가 낡은 수첩을 넘기며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득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 우리 집 재산을 몰래 가로챘단다. 이 수첩에 그 증거가 다 적혀 있어. 최세희가 수첩을 받아서 꼼꼼히 살피더니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사실이라면 강득팔의 재산은 원래 우리 아버님 것이었네요?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강득팔 부친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 집안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득팔이 녀석이 이 돈으로 세상을 우습게 볼까봐 겁이 난다. 박진우가 녹음기를 든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여태 참으신 거예요? 그놈들이 우리 아버지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박만수가 아들의 손을 다독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사람 마음이 무섭더구나. 그저 조용히 살면 그놈들도 언젠가는 뉘우칠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꼴을 보니 더는 안 되겠어.
최세희가 수첩을 소중히 챙겨 넣으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아버님이 주신 자료 보낼 테니까 강득팔 집안 자금 출처 다 조사해.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서둘러. 박만수는 그 길로 며느리와 함께 동네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진흙투성이 신발 대신 깨끗한 새 구두를 신은 박만수가 친구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이제 기죽지 말고 삽시다. 우리 며느리가 큰일을 냈습니다. 노인들이 손뼉을 치며 박만수를 환호했고 박만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사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호텔 마당에 정비팀이 가져온 티코가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겉모습은 예전처럼 낡고 녹슨 자국도 그대로였지만 시동을 거는 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부웅! 박만수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더니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내 차 맞니? 핸들이 깃털처럼 가볍고 소리도 아주 웅장하네. 최세희가 차 옆에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추억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속만 튼튼하게 바꿨으니까 이제 전국 어디든 가셔도 끄떡없을 겁니다. 박만수는 다시 찾은 티코를 어루만지며 아내의 사진을 향해 윙크를 보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 비톡촉 전화를 받던 강득팔은 수화를 시켜 박만수의 차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야, 그 노인네 똥차 당장 폐차장에 넘겨버려.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하라고. 강득팔의 부하들이 몰래 박만수의 마당으로 침입하여 티코를 견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손을 대는 순간 정비팀이 설치한 특수보안 시스템이 강력한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윙, 윙. 강득팔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이 사실은 세희의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세희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득팔,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박만수의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내일을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강남대로를 박만수의 티코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달려나갔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엔진 소리와 섞여 밤 공기를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최세희가 박만수의 양복깃을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근사하세요. 이태리에서 제일 까는 기술자가 아버님 체형에 딱 맞춰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양복이에요. 박만수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희야, 내가 이런 비싼 옷을 입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평생 시장에서 3만 원짜리 양복만 입던 사람인데 말이야. 박진우가 아버지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할 주인공이세요. 어깨 쫙 펴고 들어가세요. JS 호텔 대연회장 입구에는 전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긴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장 입은 직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해서 박만수가 입장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최세희가 박만수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만수 어르신 입장하십니다. 안내 직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수천 명의 내빈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제 박만수를 짐꾼 취급했던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만수의 정직한 삶을 존경하는 인사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단상 위로 올라가자 커다란 화면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가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며 시장 상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모습이 사진으로 지나갔습니다. 동네 꼬마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환하게 웃던 박만수의 평소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상을 보던 내빈석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세희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빈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이름 없는 꽃처럼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꽃향기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박진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세희가 박만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JS그룹은 오늘 아버님의 함자를 딴 박만수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1,000억 원입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1,000억이라는 소리에 박만수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최세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세희야, 그게 무슨 소리냐? 1,000억이라니. 그 큰 돈을 내 이름으로 쓴단 말이냐? 최세희가 박만수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쌓아오신 정직의 가치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 아버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박만수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만수가 잠긴 목소리로 내빈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군요. 줄 것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박만수의 연설이 끝나자 연회장은 다시 한번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정비를 마친 티코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운전석에 앉아 엔진 소리를 들으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최세희가 조수석에 앉으며 박만수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 차 타고 한강변 드라이브 한 바퀴 돌까요?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박진우도 뒷좌석에 타서 창문을 내리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배고파요. 오늘 아버지가 골든벨 한번 시원하게 울려주세요. 박만수가 낡은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자 티코가 슈퍼카 못지않은 힘으로 부드럽게 나갔습니다. 한강변의 화려한 야경이 티코의 창밖으로 시원하게 지나갔습니다. 박만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에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세희야.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오늘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최세희가 박만수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고마워요. 아버님처럼 훌륭한 분이 제 시아버님이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박진우가 가방에서 손주들이 쓴 편지를 꺼내 박만수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거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주려고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쓴 편지예요. 내일 꼭 읽어보세요. 박만수는 가슴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의 모멸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가족의 사랑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박만수는 정비된 티코를 몰고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박만수를 보고 동네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박만수가 트렁크를 열며 친구들에게 호탕하게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오늘 내가 고기 시원하게 쏠 테니까 다들 모이세요. 한 친구가 티코의 보닛을 어루만지며 감탄했습니다. 야, 만수야. 이 차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겉은 옛날 그대로인데 아주 힘이 넘치네. 박만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속을 싹 바꿔줬지. 겉만 보고 판단하는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말이야.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박만수는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JS그룹의 주가는 최세희의 효도 경영이 기사로 나간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만수라는 노신사의 삶을 보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만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소원이 없어. 우리 자식들이 너무나 잘 자라줬어.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우의 검사실 복도에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박진우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박진우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검사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박진우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뇌물이라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단 말입니까? 수사관이 박진우의 검사실 금고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금고 열어보세요. 거기서 나온 채권이 강득팔 씨가 준 거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득팔이 구치소에서 보낸 검은 손길이 드디어 박진우의 목을 조여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강득팔과 결탁한 선배 검사의 서늘한 미소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나는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박진우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서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방송국 기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최세희의 사무실 텔레비전에 남편의 체포 소식이 속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JS그룹 사위 박진우 검사,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최세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부서진 찻잔 조각처럼 최세희의 심장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최세희가 비명을 지르며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검찰청에 연락해. 우리 아범한테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알아내란 말이야. 행복의 정점에서 갑자기 찾아온 검은 그림자가 박만수 가문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최세희가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비서실장에게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범이 뇌물을 받다니. 제정신으로 저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야. 비서실장이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강득팔 씨가 매수했는지 가짜 증인까지 나타나서 거짓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최세희가 책상을 쾅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법무팀 소집해. 그리고 언론사들 입 단속시켜. 사실 확인도 안 된 기사 내보낸 곳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해.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회장님 회의만을 올리겠답니다. 최세희가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득팔, 이 인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같은 시각 박진우는 어두운 취조실 의자에 묶이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강득팔의 하수인이 된 선배 검사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검사가 서류 뭉치를 박진우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박 검사, 그냥 인정해. 내 금고에서 나온 그 채권들 강득팔이 준 거 맞잖아. 자백하면 형량은 좀 깎아줄게. 박진우가 눈을 부릅뜨며 책상을 들이받을 듯 외쳤습니다. 선배님,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그 채권은 내가 넣어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금고 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심어둔 거라고요.
선배 검사가 코웃음을 치며 박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우리 검찰청 체면이 말이 아니야. 빨리 서명해. 박진우가 멱살을 잡힌 채로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서명 안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보고 자랐어요. 나는 10원짜리 하나 부끄럽게 받은 적 없습니다. 한편 병실에서 뉴스를 보던 박만수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박만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박만수가 창백한 얼굴로 간호사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에요. 우리 진우는 정말 착하고 정직한 애인데. 박만수는 그 길로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강득팔이 보낸 시위대들이 모여서 확성기를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리 검사의 아비는 병원에서 나가라. JS 그룹은 물러가라. 강득팔이 검은색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득팔이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노인네 똥차는 어떻게 됐어? 아직 마당에 세워져 있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폐차장 업자 보냈습니다. 오늘 안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강득팔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통쾌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박만수 그놈이 제일 아끼는 거부터 부숴야지. 내 인생 망치려 한 대가 다. 폐차장 업자들이 박만수의 마당으로 들이닥쳐 티코를 견인차에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티코에 장착된 보안 시스템이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동했습니다. 위잉, 위잉, 무단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견인차 기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외쳤습니다. 뭐야? 이 똥차에 무슨 장치가 이렇게 많아? 전기가 오잖아. 티코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전류 때문에 업자들은 차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최세희의 스마트폰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세희가 보고를 확인하며 수행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님 차 확보해. 우리 그룹 연구소로 옮기고 철통 보안 지시해. 아버님 마지막 추억까지 뺏기게 둘 수 없어. 최세희는 다시 중환자실로 달려가 의식을 되찾은 박만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최세희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희야 아가. 내가 진우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나 보구나. 내가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고 너무 볶아서 우리 아들이. 최세희가 박만수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진우 씨는 아버님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했어요. 우리가 꼭 결백을 밝힐 테니까 기운 내세요. 박만수가 병실 서랍에서 아내의 유품인 낡은 가죽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가방 안에 강득팔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을 빌던 녹음기가 하나 더 있을 거다. 그걸 꼭 찾아봐라. 최세희가 가방을 열어 낡은 헝겊에 쌓인 작은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최세희가 녹음기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진우 씨랑 아버님을 살릴 마지막 열쇠가 될 거예요. 병원 밖 시위대들의 욕설 소리가 창문을 타고 병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최세희가 창밖을 매섭게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강득팔, 당신이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했지? 진짜 지옥이 뭔지 내가 오늘 똑똑히 가르쳐 줄게. 최세희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득팔 건설의 은닉 자금 통로를 낱낱이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재벌 며느리의 마지막 반격이 어두운 병원 복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다시 눈을 감으며 아들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믿는다. 너는 내 아들이잖니. 중환자실의 기계음 소리만이 박만수의 가슴 아픈 고백을 대신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회 투표가 시작되기 딱 3시간 전이었습니다. 최세희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태블릿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찾았어요. 이 사람 맞죠? 우리 아범 금고에 채권을 심어두고 간 득팔 건설 직원 말이에요. 비서실장이 화면 속 남자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 남자가 강득팔 씨의 지시를 받고 검찰청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최세희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이 남자 잡아와요. 그리고 강득팔이랑 돈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도 같이 챙기세요. 이제 우리가 역전할 차례예요. 같은 시각 병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박만수가 텔레비전을 켜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 신문사에 전화 좀 넣어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남겨준 이 녹음기 속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습니다. 간호사가 박만수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기자들이 몰려올 텐데요. 박만수가 창백한 입술을 깨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누명을 썼는데 내가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이긴다는 걸 그놈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 모든 방송국에 박만수의 인터뷰와 강득팔 부친의 자백 녹취록이 긴급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잡음 섞인 강득팔 부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 득팔이가 내 죄를 이어받아 세상을 어지럽힐까봐 두렵네. 박만수 씨네 재산을 훔쳐서 일군 우리 집은 가짜야. 최세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호텔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최세희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세희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 박진우 검사는 결백합니다. 여기 강득팔 씨가 증거를 조작하는 영상과 자금 세탁 증거를 공개합니다. 커다란 화면에 강득팔의 부하가 박진우의 금고를 몰래 여는 장면이 나오자 기자들이 헉 소리를 내며 경악했습니다. 그 시각 취조실에서 박진우를 몰아붙이던 선배 검사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박진우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선배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선배님이 강득팔한테 받은 뇌물 장부도 제 아내가 찾았대요. 선배 검사가 사색이 되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강득팔 그놈이 다 완벽하다고 했단 말이다.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완벽한 죄는 없습니다. 당장 수사관들 불러서 이 선배님부터 조사하세요. 저도 이제 떳떳하게 나갈 겁니다. 박진우는 수사관들의 사과를 뒤로하고 검찰청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최세희가 달려와 박진우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님이랑 우리가 다 해냈어. 박진우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병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희야, 아버님은 어떠셔? 아버님이 주신 녹취록 덕분에 내가 살았어. 한편 공항으로 도주하려던 강득팔의 차 앞을 수십 대의 택시가 가로막았습니다. 박만수에게 은혜를 입었던 동네 택시 기사들이 라디오 소식을 듣고 일제히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강득팔이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당장 차 안 빼. 나 지금 급하다고. 나이가 지긋한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내려 강득팔의 차 보닛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강득팔, 너 같은 놈은 외국으로 못 가. 박만수 어르신 눈물 흘리게 한 대가는 여기서 치러야지. 주변 시민들까지 합세해 강득팔의 차를 에워싸고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득팔은 차 문도 열지 못한 채 안에서 사들부들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사람 죽인다.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도착했고 강득팔은 수천 명의 야유 속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세희는 이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이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사들이 최세희의 해임안을 결의하려 할 때 최세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최세희가 주주들을 향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그룹을 흔들려던 세력은 모두 잡혔습니다. 이제 JS그룹의 정의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이사들은 압도적인 여론에 밀려 해임안을 철회하고 최세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건강을 회복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병원 마당에는 정비소로 옮겨졌던 티코가 새 차처럼 반짝거리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차 문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 차가 무사히 돌아왔어. 우리 아들도 우리 며느리도 다 무사해. 박진우가 운전석 문을 열어드리며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운전할게요. 우리 다 같이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인사드려요. 최세희가 뒷좌석에 타며 박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박만수가 창문을 내리고 병원을 배웅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박만수와 티코를 응원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낡은 티코는 수많은 검은색 최고급 세단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 위를 당당하게 달렸습니다. 강득팔의 빌딩들이 압류되어 노인들을 위한 쉼터로 바뀐다는 기사가 전광판에 크게 떴습니다. 박만수는 그 전광판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가족이 다시 모인 저녁, 박만수의 집 거실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박만수가 술잔 대신 물잔을 들고 가족들에게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게 진짜 이기는 거더구나. 최세희와 박진우가 잔을 맞부딪히며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세워진 티코의 엔진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박만수 가문에는 가장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8시, 박만수는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활짝 켰습니다. 눈부시게 복원된 회색 티코가 아침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깨끗한 수건을 꺼내 앞 유리를 한 번 더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소풍 가는 날이야. 당신이 좋아하던 바다로 갈 거니까 준비 단단히 해. 박만수는 품 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정성스럽게 거치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최세희와 박진우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최세희가 커다란 도시락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비 다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소풍 가기 딱이에요. 박만수가 티코의 문을 열며 손주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래, 날씨가 기가 막히는구나. 우리 강아지들 할아버지 차에 얼른 타라. 손주들이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차 최고다. 할아버지, 오늘 바다 가서 갈매기한테 새우 과자 줘도 돼요? 박만수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우리 할머니도 갈매기를 참 좋아했단다. 박진우가 짐을 챙겨서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으며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앞장설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나가시겠어요? 최세희가 남편의 등을 툭 치며 장난스럽게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오늘 주인공은 우리 아버님이시지. 아버님이 대장이야. 박만수가 운전석에 앉아 낡은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웅. 겉모습은 낡은 티코였지만 엔진에서는 묵직하고 웅장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만수가 기어를 넣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오자 그 뒤로 최세희와 박진우가 탄 최고급 세단들이 질서정연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집 앞으로 나와 박수를 치며 박만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어르신, 조심히 다녀오세요. 역시 어르신 차가 제일 멋집니다. 박만수가 창문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행렬은 어느새 작년 모욕의 장소였던 JS 호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정문에 서 있던 보안 요원 김순경이 멀리서부터 티코를 발견하고는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김순경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박만수가 호텔 진입로 입구에 차를 잠시 멈추고 김순경을 불렀습니다. 박만수가 차 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도 고생이 많군.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제법 밝아졌어. 안 그래? 김순경이 두 손으로 커피를 받으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일은 평생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박만수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엑셀을 밟아 호텔을 통과했습니다. 호텔 전 직원이 진입로에 서서 낡은 티코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행렬이 도심을 벗어나 외곽도로에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만수는 창문을 활짝 열고 아내와 즐겨 듣던 옛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 운동장에서 폐지를 줍는 노역을 하던 강득팔은 멀리서 들려오는 축제 같은 도시의 소음을 들었습니다. 강득팔이 땀을 닦으며 허망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수, 그놈은 지금쯤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웃고 있겠지. 내가 왜 그랬을까? 강득팔은 자신이 던졌던 돈다발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만수의 가족들은 아내와 처음 만났던 바닷가 절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졌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최세희가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차리며 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어머니랑 처음 데이트하셨던 곳 맞죠? 정말 아름답네요. 박만수가 바다를 내려다보며 감상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세희야. 여기서 내 시어머니랑 평생 정직하게 살자고 약속했었지. 그 약속 지키느라 참 오래도 걸렸다. 박진우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정직함이 결국 저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박만수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세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만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아버님 티코를 영원히 보존할 티코 기념관 설계도예요. 아버님이 세상에 전해주신 희망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거예요. 박만수가 깜짝 놀라며 설계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내 똥차가 박물관에 간다고? 우리 집사람이 알면 기절하겠구나. 가족들이 한바탕 크게 웃으며 즐거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손주들이 박만수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자 박만수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박만수가 손주들에게 티코 핸들을 만져보게 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 핸들은 정직이라는 이름이란다. 이걸 똑바로 잡아야 인생이라는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거야.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티코 운전사가 될래요. 어느덧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는 바다를 향해 서서 아내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지켜냈어. 당신도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 박만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노을빛을 바다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최세희가 시아버지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드리며 뒤에서 안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춥네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버님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박만수가 며느리의 손을 다독이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가야.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지. 가족들이 짐을 챙겨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만수가 시동을 걸자 티코는 조용하지만 든든한 소리를 내며 도로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들이 전조등을 켜고 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낡은 경차 한 대가 세상 그 어떤 비싼 차보다 당당하게 노을빛 도로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행렬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만수는 백미러로 따라오는 자식들의 차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겨울은 가고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티코의 작은 창문 너머로 비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박만수 장학재단의 수혜를 입은 청년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박만수의 마음속에 가득 쌓였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거칠애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박만수 가문은 증명해냈습니다. 노을 지는 수평선 너머로 당당하게 달려가는 박만수의 티코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싣고 달리는 낡은 경차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박만수는 핸들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길 참 잘했다. 우리 식구들 사랑한다. 행복을 싣고 달리는 티코의 엔진 소리가 지평선 너머로 아스라이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겉모습은 낡은 경차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귀한 가족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칠순의 나이에 겪었던 서러운 모멸감을 인내와 정직으로 이겨낸 박만수 어르신,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준 며느리 세희 씨의 모습이 우리 가슴 속에 참 따뜻한 울림을 주지요. 돈과 권세로 사람 위에 서려 했던 강득팔의 허망한 최후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남는 것은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 뿌려온 선한 씨앗과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가족의 눈빛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도로 위에도 오늘 사연 속 티코처럼 비바람을 뚫고 당당하게 달릴 수 있는 든든한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잔잔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들을 계속 만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응원의 말씀은 사연의 주인공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한 그릇이었습니다.